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커스 종로 캠퍼스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2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익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1, 2월 방학 달에는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토익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런 달일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적중 예상 특강으로 우리 더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이번 달에 꼭 목표 점수 받아봅시다. 자, 강의 앞서서 여러분 해커스 영어 사이트 hackers.co.kr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무료 강의에서 해커스 토익 적중 예상 특강 또는 토익 자료실에서 우리 적중 예상 특강 클릭하시면 문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다운받아서 전부 다 푼 상태에서 이 강의는 해설 강의로 보셔야 돼요. 정답도 나와 있으니까 일단 맞았다 틀렸다 채점한 상태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안 푸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가서 문제 풀고 다시 플레이하세요. 그럼 모두 다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하에 101번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5 빈칸 문제는 언제나 보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기가 이렇게 앞에는 똑같고 뒤에를 다른 걸 품사 문제라고 합니다. 빈칸의 앞뒤에서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 collect라는 단어는 동사로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건데 사실 빈칸 앞에 are done 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좀 A, B, C, D 고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be done ing라고 하면 ing 하는 것을 끝냈다라는 의미로 finish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g 하는 것을 끝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표현으로 ing 골라주시면 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풀어볼까요?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도 안 되고요. ed 형태는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됩니다. 동사는 요거는 아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외를 하지만 분사 가능할 것도 같죠. 그렇지만 분사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형용사가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니까 이건 역시 탈락이 돼서 정답은 어찌됐든 B번을 골라주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온 김에 자, be done ing는 ing 하는 것을 끝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자면 자, 그 연구팀은요 제공할 거다. 업데이트를 제공할 거다. 그들이 자, finish의 의미라고 했죠. 자, 모든 데이터 수집하는 것을 끝냈을 때, 끝낸다면 자, 업데이트를 제공할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 하나만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provide 굉장히 유명한 단어이죠. 자,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 provide 하면 많이 암기하셨던 패턴은 provide A with B. 맞아요. 잘 암기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의미로 provide B to A가 가능합니다. 자, 의미는 둘 다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provide라는 건 수동 버전으로도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수동태가 됐다고 한다면 전치사를 다양하게 씁니다. 자, 이렇게 능동에서도 다양한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수동태도 가능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단순히 be provided 있다고 전치사 누구야? 라고 암기하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숙지해 주셔야 돼요. 일단 with는 제공품, 즉 자, 제공품을 제공받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 자, to는 받는 사람이니까 누구누구에게 제공되다. 자, 여기에서는 제공자예요. 그래서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다. 다양한 전치사가 가능하니까 같이 쓰이는 상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A, B, C, D 먼저 보면 전치사 문제인데요. 자, 전부 다 다른 의미의 전치사이니까 해석해야 될 것 같지만 빈칸 앞에 힌트가 있어요. 물론 자, provide라고 하면 암기한 패턴이 떠올라야 합니다. 앞에서 provide A with B 자, provide B to A를 암기했지만 이게 수동 버전이 된다면 with도 되고 to도 되고 어떤 것도 가능하다, by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럴 땐 해석하는 건데요. 자, 앞에 free refreshment는 다과이죠. 자, 무료 다과가 제공이 될 겁니다. 자, 이들의 관계를 볼게요. 아까 with 다음에는 제공품 어떤 게 제공된다라고 했는데 사람이니까 아니겠죠. 이는 같이 안 쓰이고요. 얘는 에게라고 했고 얘는 제공자예요. 그럼 여러분 무료 다과가 참가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거겠죠. 문맥상 C번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전치사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be provided 다음에 전치사 고르는 거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2번 문제도 역시나 A, B, C, D 보기 먼저 확인할 건데요. 이번에는 ED 형태는 똑같은데 단어가 다르죠? 해석해야 하는 어휘 문제입니다. 각각의 의미 알아야 해요. 자, 그래서 의미 이렇게 확인해 보면 A번은 제한하다, B번은 permit 허용하다. 자, C번은 market 하면 명사 시장 많이 알고 계신데 명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사도 꽤 자주 쓰입니다. 자, 동사로 market 하면 시장에 내놓다. 자, 또는 광고하다라는 의미로 정리해 주시고 자, D번은 달성하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골라보신다면 앞에 여러분 회사 이름 있어요. 자, 회사 이름 다음에 새로운 세단을 자, 조금 더 힌트를 본다면 자, as 다음에 명사 쓰면 뭐뭐로서인데요. 안전하고 믿을 만한 자동차로서 자, 새로운 세단을 ABCD 중에 가장 적절한 건 C번 상품을 내놓았다. 자, 그래서 정답 C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 이상적인. 자, 가족들에게 이상적인. 자, 우리 세단을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안전하고 자, 믿을 만한 자동차로서 시장에 내놓았다. 정답은 C번입니다. 혹시 이렇게 어휘 문제 풀다가 ABCD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에 토익을 접하실 때는 아는 단어 안에서만 고르려는 성향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토익은 아는 단어 고르는 시험 아니에요. 자, 아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활용해서 자,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 만약에 두 단어만 아는데 정답이 아니라면 처음 봤어도 두 단어 중에 고르셔야죠. 자, 모든 문제가 객관식이니까 조금 센스 있게 여러분 아는 단어를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아는 단어에서만 고르지 않기. 아는 단어를 활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단어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limited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씁니다. be limited to 명사 어디어디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단독으로도 많이 써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봤을 limited edition 맞아요. 형용사처럼 많이 씁니다. limited 한정된 이런 표현으로 형용사로 정리해 주시고 permit은 자 명사 to 동사 원형 이러한 패턴으로 O형식으로 쓰여요. 자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어 자리죠. 자, 이렇게 많이 쓰니까 명사가 to 동사 원형 하는 것을 허락하다 기억해 두시고 얘가 명사로도 씁니다. 명사로 쓸 때는 허가증 이런 의미로 가산명사로 많이 나와서 그냥 하나 기억해 두시면 a parking permit, 주차증 이런 표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제 하나만 더 볼 건데 A, B, C, D 보시면 자 해석하는 문제인 것 같죠? 빈칸 앞뒤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자, 빈칸 앞에 비동사, 뒤에는 여러분 to 명사 나왔네.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다면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인데요. be limited to 명사, 무엇무엇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좌석은 5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리 등록해야 돼. 네가 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어휘 문제건 품사 문제이건 짝꿍을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해져요. 왜냐면 짝꿍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이니까. 반드시 많은 짝꿍 표현들을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103번 갑니다. 103번도 역시나 A, B, C, D 먼저 볼 건데 자 이것도 품사 문제이네요. 자 각각의 품사 정리해 보시면 자 assistance는 명사이고요. 여러분 assistant 얘도 명사예요. 단 이거는 사람 명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to는 투부정사 자 얘는 동사에 ed가 붙은 형태입니다. 빈칸 앞에 보면 to 동사 원형 있고요. 뒤에는 전치사 있으니까 명사 자리가 맞아요.
그럼 아까 명사가 2개였는데 둘 중에서 골라주셔야겠죠? 여러분 이거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건데 잘 봐요. 사람 명사는 가산이에요. 자, 가산은 뭐냐면 세울 수 있는 명사라는 건데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는 가산명사다 기억해 주시고 가산명사의 특징 하나, 가산은 한정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단수가 가능해요. 다시, 가산명사 단수, 가산명사도 아니에요. 가산명사 중에서 가산 단수 명사는 한정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한정사는 뭐냐면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 같은 건데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빈칸 앞에 한정사가 없다면 가산 단수는 안 된다. 괜찮을까요? 빈칸 앞에 가볼게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언더 소유격이 있었어야지만 사람 명사의 단수 형태인 B번이 가능한데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정답은 A번입니다. 물론 해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알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우리 가끔 뭐 문제 풀다 보면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약간 찜찜한 마음 있지만 그냥 그런가 하고 넘기는 그런 문제 아니고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고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해석해보면 도움을 제공하는 거죠. 괜찮아요? 앞에부터 가볼게요. 자, 스턴트 코디네이터, 우리 그 스턴트맨 하는 스턴트 조율하는 관리자 스턴트 코디네이터는요, 기대가 되어진다, 도착할 거라고. 자, 셋이라는 건 정말 많은 단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무슨 영화, 자, 스턴트맨 이런 거 보니까 세트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트장에 4시까지 도착하기로 기대가 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화 촬영하는 동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 사물, 명사 구분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사람은 가산 명사, 가산 단수는 한정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추가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나 보기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빈칸은 여러분 전치사인 다음 자리로 명사 자리가 맞습니다. 자, 명사인데 명사가 2개가 보여야 돼요. 2개가 보일까요? 일단 얘는 경영이란 뜻이고요. 또는 관리, 매니저. 이건 한국말로도 매니저라고 많이 하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사람 명사라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은 가산 명사, 가산은 가산 단수 조심. 자, 전치사가 여기 있고 빈칸에 바로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에 어가 있었어야지만 매니저는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없으니까 얘는 안 됩니다. 정답은 A번만 가능하다. 이런 패턴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 건데요. 자, 이 자리에서 이번에는 더가 나왔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자, 더 다음에 빈칸이 뚫리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질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다 돼요. 그럼 더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 아니고요. 이 자리에는 일단 명사는 다 골라주시고 그중에서 해석을 해주시거나 또 다른 특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2가지 패턴 가능할 것 같아요. 유저는 사용자이고요. 유즈는 동사 사용하다만 알고 계신 분들 명사 사용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사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갈 건데 더 다음에 명사 자리인 거 알았어요. 그럼 조금 배우다 보면 동명사라는 걸 배워요. 그럼 명사 자리에 동명사 가능한데 자, 유징은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안 됩니다. 관사 어나 더 다음에는 동명사 ing는 올 수 없어요. 물론 이미 굳혀진 아예 ing가 완전히 명사화된 미팅 같은 경우 이런 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로 보는 게 맞아요. 자, 이러한 ing 굳혀진 명사가 아니라면 더 관사 다음에 동명사는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B, C 2가지라고 보시는 거고 해석하는 겁니다. 앞에부터 가볼 건데요. 자, 한 명.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설명을 해줄 거다. 옵션을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사용에게
해석상 사용자에게가 맞으니까 정답은 B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빈칸 앞에 더가 있는 구조는 해석하는 명사 문제이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보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부사의 전부 다 다른 의미이니까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A번 later는 자체로 부사로 나중에, 후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abruptly 이것도 자, 토익에서 자주 보이는 부사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라는 의미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currently, 자, 정말 많이 나오죠. 현재, 지금이라는 표현이고요. together, 얘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해석해 보실 건데요. 두 명의 디자이너가요, 작업을 했습니다. 빈칸하게 작업을 했어요. 몇몇 프로젝트에 대해서. In the past, 과거에. 그렇다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함께 작업했다. 이게 가장 적절하니까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currently는 오답이긴 하지만 정답률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이럴 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BING, 현재 뭐뭐 하는 중이다. 실제로 정기토익에서 정답도 많이 되는 패턴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단, 꼭 비동사 ing랑만 짝꿍은 아니고요. 그냥 현재 시제랑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s, 현재, closed, 문이 닫힌 상태이다. 이렇게 그냥 현재 시제랑도 쓸 수 있으니까 currently 다양한 버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온 김에 여러분 several 한번 볼 건데 several 수량 표현으로 짝꿍 패턴 어떤 거 쓰는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several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량 표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each, another, one 이런 애들은 가산 단수 명사랑 쓸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괄호를 빵 쳐놨죠? 자, 이렇게 괄호를 친 이유는 명사랑 같이 쓸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 쓸 수도 있어요. 즉, 문법적인 용어로 정리하자면 이 애들은 대명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한정사, 즉 수량 표현 한정사처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수량 표현으로. 그러니까 얘는 명사랑 같이 쓴다는 거고 얘는 혼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표시해드렸으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each, another, one은 가산 단수 명사랑 쓸 수도 있고 혼자 쓸 수도 있다. many, a few, few, several, both. 자, a few 따로 보면 안 돼요. 같은 덩어리고요. 가산 복수 명사랑 쓸 수도 있고 단독도 가능합니다. all, most, some, any는 가산 복수 또는 불가산 명사랑 가능해요. 이 중에서 any라는 단어는 가산 단수도 가능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ABCD가 전부 다 수량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빈칸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participant는 사람 명사예요. 아까 사람은 무슨 명사다? 가산 명사다. 자, S가 없으니까 단수 형태이죠. 가산 단수 명사 앞에 쓰는 수량 표현 고르는 거예요. 자, all, some은 가산 복수도 가능하고 불가산도 가능하고요. few는 가산 복수만 가능해요. 자, each는 가산 단수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D번만 가능하다. 정답은 each participant. 각각의 참여자들은 가지게 될 거다. 기회를. 괜찮을까요? 추가 문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먼저 보시면 수량 표현처럼 생긴 것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품사가 다른 거 하나 있다면 먼저 품사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ever가 붙은 거 일단 겁부터 나는데 겁낼 필요 전혀 없고요. 앞에 WH로 시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일단 where, when, 뭐가 됐던 WH로 시작하는 게 있으면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품사가 접속사라는 건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빈칸에 접속사가 들어가려면 동사는 적어도 2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빈칸 앞에 동사가 하나 있고요. 자, 대접속사 다음에 동사 have가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빈칸에 접속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D번은 생략한 상태로 탈락된 상태로 A, B, C 중에 골라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빈칸 다음에 봤더니 힌트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ABC 중에서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들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제가 딱히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other라는 거는 바로 다음에 명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형태예요. 다른 이라는 의미로 명사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빈칸 뒤에 명사 없으니까 안 돼요. 결국 2개 남았네요. A, B 둘 중에 하나. A번은 명사랑 쓰건 안 쓰건 복수 취급 have랑 되게 잘 어울리고 another은 명사가 있거나 없거나 단수 취급 만약에 have 동사였다면 has를 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A번을 골라주셔야 되고 실제로 이런 패턴으로 정기토익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대명사 역할로도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보시면 우리는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끝. 10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은 ABCD가 인칭 대명사네요. 정말 빠짐없이 매회 출제되고 있는 건데요. 각각의 격을 살펴보면 소유격, 얘는 소유대명사 의 것이죠. 주격이고요. 목적격입니다. 자리를 찾아볼 건데요. 전치사, 그 다음 명사가 여기까지 있네요. 그렇죠? 명사 여기 있으니까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유일한 격이 있죠. 자, 소유격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A번이에요. 정말 많이 나오는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 패턴이에요.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명사 앞에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만 가능합니다. 해석까지 한번 해보면요. 자, 메인 objectives인데 objective는 여러분 명사예요. 명사로 목표나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 목표, 우리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는 자, 여기 회사에서 입니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자리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여기에는 제기대명사는 없지만 우리가 수식어 자리가 있어요. 수식어 자리에는 인칭대명사 중에 제기대명사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나온 김에 제기대명사 잠깐만 자리만 설명드리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빈칸에 빵 뚫렸는데 인칭대명사 고르라고 한다. 그럼 이 자리는 제기대명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었다 그것을 내가 직접 myself I made it myself 이렇게 할 때 제기대명사 넣는 거니까 이런 수식어 자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기 먼저 볼 건데 이번에는 emerge라는 단어의 다양한 형태네요. 품사 문제로 볼 수 있는데 emerge는 동사로 나오다 또는 출현하다, 생겨나다 이런 의미의 동사예요. 근데 C번의 emerging은요. 형용사로 기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겨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빈칸의 앞뒤 구조를 보니까 앞에는 on 관사 있고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보면 트렌드가 최신 경향 또는 동향 이런 의미로 우리 그냥 한국말로도 트렌드라고 많이 하는데요. 빈칸 명사예요. 이렇게 명사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가 되는데요. 형용사 자리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분사 형태인 ing나 pp도 가능합니다. ABCD 중에 형용사는 없으니까 ing나 pp 둘 중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ABCD에 ing도 있고 pp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명사와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런데 emerge라는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이 자동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수동의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pp는 들어갈 수 없고 ing 형태인 emerging만 가능하다. 정답은 C번만 됩니다. 다시 앞에서 이렇게 수식할 때 명사랑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인데 자동사는 수동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ing 형태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암기해주시는 게 훨씬 실수도 덜하고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해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스피커, 화자는요. 자, 뭐 했다? 논의했다. 여러분,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면 얘는 인위적인, 인공적인 이런 의미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논의했는데 뭐로써? 자, 최근에 생겨난 트렌드로서 논의했다.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끝.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 분사 형태인데 여러분 그냥 그대로 형용사라고 암기하면 좋은 단어들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얘는 ing 형태로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리딩 선도하는 existing 기존의 이것도 여러분 사실 얘가 자동사인데 한국말로 하면 existed 말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돼요. existing 고릅니다. 자, growing, remaining, outstanding, missing, rising 그냥 그대로 ing 형태 고르세요. 이 중에서도 정말 나오면 많이 틀리는 분들 많은데 remaining 여러분 자체가 남아있는 이에요. remained 고르지 않기. 그 다음 missing은 여러분 의미 자체가 분실한, 실종된이에요. 이렇게 한국말 의미에 이런 단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렇지만 missing 자체가 이게 분실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missing paper 없어진 문서, 서류 등등 missing 자체를 형용사로 기억하십니다. 이번에는 ed 형태로 알아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어휘들인데요. attached 하면 첨부된이요. 그래서 우리 attached file, 첨부된 파일 이렇게 많이 쓰죠. experienced, 경력이 있는 직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designated는 이럴 때 많이 쓰죠. 지정된 장소에 이런 의미할 때 많이 씁니다. detailed, 자세한 detailed information, customized, 주문 제작의 damaged, 여러분 damage드는 파손된이니까 damaged item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고요. limited, 아까 앞선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제한된, 한정된 의미로 많이 써서 limited edition 이렇게 할 때 썼던 어휘입니다. 형용사로 기억해 두시면 훨씬 유용합니다. 추가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할 건데 ABCD에 remain이라는 단어에 다양한 버전 나와 있죠. 빈칸의 앞뒤를 볼 건데 더 빈칸 명사 자리, 빈칸은 형용사 자리인데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C번 골라주셔야 합니다. 물론 형용사 자리에 누구, ing, pp 둘 다 분사로 가능하고 여기에 pp도 나와 있습니다만 remaining은 그냥 형용사처럼 기억해 주시고요. 남아있는 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조금 더 문법적으로 따져보자면 remain도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자리에 pp 형태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remaining 형용사 남아있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즈 쉐릴은요 다룰 거다. 남아있는 세션을 그녀가 다뤄줄 거다. 일정에 따르면. 추가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 건데 ABCD 보시면 이렇게 또다시 이런 품사 문제인가? 라고 나왔죠? 빈칸 앞에 있고 이번엔 area라는 명사가 있으니 이 자리도 형용사 자리이고 이 자리에 ing, pp 둘 다 가능한데 이것도 혹시 암기한 게 생각이 나신다면 먼저 골라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C번인데요. 의미는 지정된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따지면 너무 헷갈려요. 한국말로 지정하는 장소에 말이 될 것 같아,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말 글자만 따지면 안 되고 그들의 정말 관계를 따져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능동 형태인 ing 형태의 분사가 들어가려면 area는 지역이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이 지정을 할 수는 없죠. 이 자리는 pp 형태인 designated가 맞습니다. 꽤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까요. 지정된 이렇게 형용사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보면 직원들은요. 자, 이 pharmaceutical 제약회사죠. 의 직원들은요. 허가가 된다. 자, 어떻게 주차하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 designated area 한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107번 문제 갑니다. ABCD 보기 먼저 보면 해석하는 어휘 문제인데요. 각각의 의미 이렇게 생겼죠? for면은 이전의, vacant는 텅 빈, 비어있는. 자, composed는 구성된 이란 의미로 be composed of, 전치사 of랑도 잘 쓰입니다. anticipated는 기대하던 또는 기대되는 이런 의미인데요. 빈칸은 one of the benefits, 어떤 혜택인데 이전인가? 뭐 될 수 있죠? 근데 뒤에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 토익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여러 차례 등장했기 때문에 상황을 잠깐 보신다면 여러분 acquire라고 한다는 건 획득하는 건데 어떤 회사를 획득한다, 인수하는 거예요. 회사를 산다는 얘기죠. 자, purchase 또는 buy, 회사를 인수한다.
그거의 명사 형태니까 회사 인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 인수의 혜택 중에 하나는 증가이다. 어떤 것에 있어서의 증가이다. 그럼 여기서 인수하는 것의 이전 혜택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건 인수하는 것의 기대되는 혜택 중에 하나는 의미가 되어야 하니까 D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형용사처럼 많이 쓰이는 게 기대되어지는 영화다. 그래서 highly도 되게 많이 쓰여요. highly anticipated movie, program 이렇게 하면 매우 기대되어지던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08번 문제 갑니다. ABCD 역시나 해석하는 어휘 문제이고요. 각각의 의미, 여러분 surprise는 뭔가 약간 이렇게 누르는 진압하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억누르다, 금하다, inspire는 뭔가 고무하다 또는 격려하다, depend는 의지하다, 의존하다인데 depend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짝꿍 전치사가 있어요. depend on. 이 자리에 upon도 가능합니다. depend upon.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moderate는 뭔가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신다면 빈칸 앞뒤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놨던 on이 있다. 여기에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해석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A번부터 넣는 게 아니라 짝꿍 있으면 짝꿍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이에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어떤 시간? A, B 해석하는 시간. 짝꿍은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정답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수입이죠. 자, 프리랜서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랜서 하면 자유계약직의 기자인 머거렛 헤일은요. 헤일의 인컴, 수익은요. 의존한다. 자, 의존적이다. 어디에? 다양한 로컬 페이퍼스니까 다양한 지역 신문에 의지한다. 말이 되는데 벌써? 자, 어떤 거냐면 그녀에게 지불을 하는 신문사 정도 되겠네요. 자, 그녀에게 기사를 쓰게 하고 그녀에게 돈을 지불해주는 지역 신문사에 의지한다, 의존한다 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짝꿍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depend on, depend upon 이번 기회에 기억해 줍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실 단어는 a variety of인데요. 이것도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의 의미인데 크게 세 가지 출제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다양한의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이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토익이 요 자리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빈칸이 뚫려 있으면 고를 수 있을 만큼 a variety of, a selection of, a range of, an assortment of, an array of, a series of 등등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자리 빈칸 좋아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단 무조건 이 자리에 빈칸이 나왔다고 A, B, C, D에 셀렉션 있다고 무조건 넣고 그냥 가지 말고 해석하는 문제라면 의미가 맞는지도 보셔야 돼요. 이 버전이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아까는 셀렉션 고르는 거였는데 지금은 셀렉션이 있어요. 다양한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빈칸이 뚫렸다. 이 자리는 넓은, 좀 이런 폭넓은 이런 류의 의미가 들어가서 훨씬 다양한의 의미예요. 그래서 wide, large, diverse, extensive 등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extensive예요. expensive 아닙니다. extensive, 폭넓은, 광범위한 이런 단어도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 단어는 형용사니까 여러분 형용사는 비교급, 최상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a wider selection of라던가 이 자리에 a 대신 더를 넣어서 widest 이렇게 최상급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실제로 정기토익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가운데 명사 고르기, 형용사 고르기, 그 형용사의 비교급이나 최상급 고르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BCD에 보시면 wide의 다양한 형태,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 형태인데요. 앞에 더가 있고 자 뒤에 보면 in, 어디에서 이런 의미로 최상급 고르셔서 가장 다양한의 의미를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The widest selection of, 가장 다양한 디저트들을 제공한다. 이 패턴 꼭 기억해 주세요.
추가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해석하는 건데 얼핏 보면 약간 뉘앙스가 high 하면 높은, many 많은, large 하면 되게 큰, empty는 빈, 나 비슷하게 뭐 들어갈 수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빈칸 앞뒤를 살펴보면 selection of 있죠? 이 자리에 아까 어떤 뉘앙스가 들어간다? wide, large, extensive, diverse 등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있으면 넣어보시고 다양한, 훨씬 다양한 이런 의미가 말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디저트를 제공한다. 요거는 짝꿍 패턴처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wide, large, diverse, extensive 기억해 둡니다. 10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A, B, C, D 보기 먼저 살펴볼까요? 앞에는 똑같고 뒤에는 다른 품사 문제예요. 빈칸의 앞뒤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A번은 notify, 알리다, 통지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자, D번은 명사 알림인데요. 빈칸 앞뒤에서 힌트 찾을 건데 앞에 관사 어가 있고 뒤에는 전치사 to 나왔으니까 이렇게 간 덩어리가 되겠네요. 그럼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언더, 관사 다음에는 명사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A, B, C, D 중에서 유일한 명사인 D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가 있죠. 누구? 명사 자리에 동명사 안 되나? 여러분,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지만 모든 명사 자리에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 게 그다음 더처럼 관사 다음에는 ing 동명사는 쓸 수 없다는 거. 앞선 문제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얘는 안 됩니다. 얘만 되는 자리예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 건데요. utility form. 자, utility form의 utility는 여러분 약간 공공요금 이런 거. 그래서 전기나 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나 물 같은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그 회사가 발행했다. 뭐를요? 알림을, 즉 통보를 했다. 고객들에게 뭐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서비스 인터럽션이니까 뭔가 중단되는 거예요. 서비스 중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통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notify라는 단어도 한번 볼 건데 notify 그냥 알고 계시지 말고 notify는 사람, 그 다음 of, 명사 요렇게 많이 쓰거든요. notify, 사람, that, 주어, 동사도 많이 쓰니까 이런 패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10번도 역시나 보기 먼저 볼 건데 요거는 어휘 문제네요. 해석해야 됩니다. 앞에부터 쭉 해석 한번 해볼 건데요. 각각의 의미는 A번은 일시적으로 라는 의미이고요. 클로즐리는 여러분 면밀히로 알고 계시는 게 문제 풀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면밀히, 밀접하게 라고 기억해 주시고 properly는 제대로, 자 적절하게 이런 의미, roughly는 대략, 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 빈칸의 앞에 해석해 볼 건데 슈퍼바이저는요. 여러분 make sure이라는 건 확실히 하다. 이 패턴도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make sure to 동사 원형 확실하게 to 동사 원형하다. make sure that 주어 동사인데 이때 that은 생략도 됩니다. 지금 패턴이죠. 확실하게 뭐뭐 하다.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신입 직원들이 complete their daily task니까 그들의 일상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그럼 여기에서 적절한 건 신입 직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어떻게 완수하는 것을 확실히 할 거다. 여기에서는 적절하게 제대로가 맞겠죠. 정답은 C번으로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제대로 완수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른 보기에 쓰임들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이런 의미로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이런 패턴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어휘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들과 많이 쓰이는지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고르기가 수월해요. 두 번째 거는 closely 면밀히 밀접하게로 알아두시라고 했는데 누구랑 많이 나오냐면 살펴보다, 조사하다, inspect, 조사하다, 자, 체크, 확인하다 이런 표현들과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roughly는 여러분 숫자랑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숫자 앞에서 약 대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roughly 10 그러면 약 10 이런 의미. 이 자리에 숫자 앞에 쓸 수 있는 걸로 많이 나오는 게 approximately, about, around, roughly 숫자, 약 숫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추가 문제 한번 해볼까요? ABCD 역시나 부사 해석하는 문제처럼 생겼는데 그럼 빈칸 이렇게 뒤에 숫자가 빵 보여야 돼요. 숫자 앞에 쓸 수 있는 거 바로 앞에서 정리했었는데 approximately, about, around 또는 roughly가 가능하죠. 이 자리에는 approximately, 약, 대략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부터 해석 한번 해보면 여러분 beginning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자, 언제를 시작으로, 즉 언제부터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자리에 자, starting도 가능하고요. 자, 또 effective도 가능해요. effective. 좀 특이하지만 effective next month. 다음 달을 시작으로. rent 임대료는요, 월세는요, 증가가 될 겁니다. 만큼, 이때 바이는 만큼, 약 10%만큼 증가할 거다. 정답은 숫자 앞에 approximately C번으로 정리할게요. 1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A, B, C, D 보기 먼저 확인하시고 들어가도록 할 건데 왠지 뭔가 되게 어렵게 생겼죠?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일단 A번부터 갈 건데 품사랑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A번은 의문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가 가능합니다. 즉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요.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누구 또는 는. how도 의문 부사 가능하고 관계 부사 가능해요. which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관계 대명사 가능합니다. what도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가능한데 이때 의문 형용사라는 건 한정사 역할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들의 다음에 나오는 절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who는 다음에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야 해요. how는 뒤에 완전한 절이 오고요. which는 다음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데 이들이 아까 한정사 역할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 한정사가 없는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해 보이는 절이 옵니다. 근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빈칸 다음에 대명사가 왔으니까 요거는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요 애들은 전부 다 불완전한 절이랑 오는 거예요. 얘만 완전한 절이네요. 구조를 살펴볼 건데 빈칸 뒤에 그녀는 되었다. become은 보어가 필요한 동사이고 형용사 보어 잘 나왔죠? 완전한 형태이니까 how를 먼저 넣어볼게요. 해석이 말이 되면 됩니다. 앞에 있는 주어가 썼어요. 베스트셀링 북이니까 잘 팔리는 그 책을요. 설명하는 책인데 그녀가 자 영업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베스트셀링 책을 썼다. 집필했다. 말이 되죠? 정답은 B번입니다. 일단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맞아요. 이런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구조뿐만 아니라 품사를 잘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나오면 자신 있게 한번 풀어봅시다. 112번 가보도록 할게요. A, B, C, D 보시면 품사가 보일까요? 일단 얘네들은 전부 다 접속사가 가능하고요. 그중에서 after는 전치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무조건 접속사구나 라고 하고 해석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치사라면 after가 정답이니까 구조 일단 판단해 보셔야 돼요. 빈칸 앞에 보면 동사 여기 나와 있고요. 빈칸 뒤에도 동사 여기 있으니까 접속사 자리 맞습니다. 해석하는 거 맞고요. 자, 해석 한번 해보시면요. 자, share price라는 거니까 이 다젯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대요. 급격하게. 자, 리포트 보고인데 CEO의 사임, CEO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임에 대한 보고가 came out 나왔다는 얘기예요. 뉴스에 나온 후에 떨어졌겠죠.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뭐 하도록 또는 이거는 약간 약간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런 거예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건데 맞지가 않고요. 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니까 가장 적절한 건 A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 또는 접속사 문제는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문장 해석하는 것도 알아야 하니까 평상시에 해석하는 연습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하나 더 추가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그래서 increase, rise 또는 decrease, fall, decline처럼 증감 동사랑 많이 쓰는 부사 형태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건 상당히 급격히 이런 어휘들 좋아해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하나 붙여서 암기합니다. increase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increase steadily 이런 식으로 increase sharply, rapidly, dramatically, drastically 증감 동사랑 진짜 잘 어울린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관련된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BCD 부사 어휘 문제처럼 생겼는데요. 암기하면 잘 보입니다. 빈칸 앞에 힌트가 떡하니 있네요. 얘는 rise의 과거 형태이니까 rise, 오르다, 증가하는 동사예요. ABCD 중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건 considerably, 상당히 증가했다. 앞에 해석 다 하지 않더라도 말이 너무 잘 됩니다. 정답은 B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런 패턴 나올 거니까 짝꿍 표현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ABCD 보기 보면 품사 문제인데요. return은 동사로 돌아오다 또는 반납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품하는 거 있죠? 물건 이렇게 반품하는 거 그럴 때도 return 쓰게 되고요. 명사 반납 또는 돌려줌이라고 품사 명사도 가능해요. 빈칸 앞에는 when이라는 접속사 있고요. 자, 주어 나왔고 동사 있는데 동사 자리입니다. 그럼 동사 자리이니까 전부 다 가능한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쓸 수 없어서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누구냐면 before, after, when, while, until, as soon as, if나 unless. 무슨 말이냐? 얘네가 접속사죠? 주어 동사 나올 건데 요 자리에 will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누구 쓰느냐? 앞으로 있을 일을 쓸 거면 현재 시제를 써야 돼요. 그들의 법칙이 그렇대요. 그래서 암기하실 땐 before 절 안에는 will을 쓸 수 없다. after 절 안에는 will을 쓸 수 없다를 기억하십니다. when 절 안에는 will을 쓸 수 없다라고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중에 골라주시는 건데요. 동사니까 수, 대, 시 따져주셔야 합니다. 수일치, 수동태, 시제인데요. 수일치 먼저 가볼 거예요. 자, it 단수니까 return은 탈락할게요. 자, 수일치 끝, 태, 수동태 없어요. 시제 한번 찾아볼 건데 앞에 그 히트한 텔레비전 시리즈는요. 자, 환영해 줄 거다. 몇몇 새로운 캐스트 멤버스니까 어떤 주연 같은 그 역할 있죠. 그게 나오는 그 역할들. 자, 텔레비전 Q3가 새로운 역할 멤버들을, 배우들을 환영할 거다. 그것이 가을의 빈칸. 그럼 시제적으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ED는 맞지가 않고 정답은 B번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일단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를 썼지만 내용상 미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얘네들은 이 자리에 will을 쓸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추가 문제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출제가 실제로 된 적도 있습니다. 자, ABCD 보시면 전부 다 접속사여서 해석하는 문제 같은데요. 빈칸 뒤에 보면 동사가 will be renovated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시간을 나타내는 until, while은 탈락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중에서 해석하는 거니까 해석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렇게 시간을 아껴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럼 때문에냐, 뭐뭐에도 불구하고냐. 컨퍼런스 룸 A는요. 이용 가능하지 않을 거야.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레노베이션 공사 될 거기 때문에가 맞겠죠. 정답은 A번입니다. 이렇게 접속사를 가려낼 때도 쓸 수 있으니까 이 성질 꼭 기억해 주세요. 1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시면 품사 문제인데
favor라는 단어를 잠깐 볼까요? 얘는 명사로 호의 또는 친절인데요. 동사로 찬성하다, 지지하다, 자, 승인하다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C번의 형용사는 호의적인, 찬성하는 또는 순조로운 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자, D번은 부사 형태입니다. 빈칸 앞에 뒤에 힌트 찾아볼 건데요. 자, presentation. 자, 이 자리는 presentation이요. draw라는 건 뭔가 끌어들였는데 반응을 이끌어냈다. 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명사 앞에 쓰는 거 고르는 거네요. 앞선 문제에서도 했었는데 명사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인 favorable 정답이고요. 호의적인 어떠한 반응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얘는 호의적인 평가에서 review라는 단어로 굉장히 잘 어울려요. favorable reviews 이렇게. 전체 해석 한번 해보면 자, 미스터 코스타의 발표가요. 아주 호의적인 그러한 아주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에 있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1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Part 5 문제입니다. 자, 전체 ABCD 보시면 해석하는 어휘 문제인데요. A번 necessary 필요한 랜덤은 우리가 한국말로도 랜덤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랜덤이라는 건 무작위의 이런 의미예요. 자, descriptive는 서술하는, 묘사하는, frequent는 잦은, 빈번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리는 equipment를 수식하는 자리네요. 앞에부터 보면 몇몇 브랜치 매니저들이요. complain, 불평을 한대요. 뭐에 대해서? 그들이 lack하면 부족하다는 건데 어떤 장비가 부족하대요. 그들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빈칸한 equipment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평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평했다. A번으로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Part 5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각각의 유형별, 그 다음 전략별 잘 정리해 주시는데 품사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휘 정리하시고 어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제가 정리해드린 문법 포인트 함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